네, 이번에는 저희가 경제 관련 그림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경제 개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제를 나눠서 저 책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여기는 또 마트에 간 게 실수야. 그리고 엉뚱한 문방구,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요거는 이제 제목에서도 많이 느껴지는데 마트나 문방구나 이런 데 가서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림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또 사고 싶어. 제목에서 잘 드러나죠.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머 이거 꼭 사야 해. 또 사게 되고 또 충동적으로 사게 되고 엉뚱한 문방구에 가서도 원하지 않는 거를 사게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뭔가,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와도 접목시키기가 가장 가까운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얼음산 빙수 가게나 꼬마 펭귄의 빨간 모자 100원이 작다고, 요쪽은 좀 더 경제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어려운 개념을 그림책으로 배우는 건데 100원이 작다고는 이제 돈의 가치를 배우는 거야.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점점 커지는 돈 있죠. 지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 생활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경제 관련 그림책이고요. 빙수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빙수 가게는 조금 생각할 게 많았는데 합리적인 소비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생산을 하는 기업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환경과도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마 펭귄의 빨간 모자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이걸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딱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경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림책이라서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니 스웨터 같은 경우는 착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가진 스웨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경이랑 그 다음에 소비를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고요. 이 최고의 차는 인간의 욕심, 소비와 인간의 욕심이 잘 드러나게 나타낸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차를 사기 위해서 부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차를 샀지만 결국 또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또 다른 비싼 차를 보고 다시 또 돈을 모으고 끝없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생각을 두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욕구와 잘 연결시킨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조금 여러 분야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문제를 좀 내보고 학습지를 만들어 본 책은 이 얼음산 빙수 가게입니다. 얼음산 빙수 가게를 저번에 같이 읽었을 때 읽다 보니까 읽은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소비에 맞춰서 활동지를 만들고 그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경제 원리, 생산자 입장에서, 아니면 또 얼음산이라는 어떤 환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야기할 주제가 되게 다양하겠다. 그러면 여기 각 주제에 맞춰서 한번 활동지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각자 활동지를 만들어 보자. 서로 약간의 결이 다르게 활동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얼음산 빙수 가게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 이런 주제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빙수 가게를 만들려면 당연히 얼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큰 얼음산 밑에 빙수 가게가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얼음산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빙수를 그냥 얼음으로만 만들었어요. 다른 재료 없고 그냥 얼음만 갈아서 위에 시럽을 잠깐 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맛있게 잘 사 먹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망고도 올렸으면 좋겠어. 딸기 맛도 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빙수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줄을 서고 먹게 되고 멀리서도 찾아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빙수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빙수들이 쭈루루루 만들어지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대비가 되어 있어요. 빙수 가게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얼음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한 애들한테 예측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넘기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예측을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얼음산이 점점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동물들이 하나씩 떠나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빙수가게 아저씨가 굉장히 장사에 눈이 밝았던 것 같아요. 양을 줄이고 가격을 2배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지? 녹아내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얼음산을 녹지 않게끔 했지만 끝까지 녹아내려서 이번에도 역시 장사에 수완이 좋은 아저씨가 홈키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얼음산이 완전히 없어지고 겨우 곰이 앉아있을 만큼만 남게 돼요. 그럼 아저씨가 어쩐다? 여기서 아저씨가 대반전이 있어서 그 얼음을 남겼으면 좋았을 테지만 여기까지 쭉 가서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릴 때랑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 아이들 이렇게 그림을 보셨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셨죠?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왜 빙수를 팔게 됐는지 기업가로서의 아저씨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빙수 가게 위기에 닥치자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비싸도 이걸 사 먹은 이유 그리고 얼음산이 작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물건 가격을 결정한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학년별로 이제 성취 기준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걸 분야를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 보면 이 빙수 가게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냥 빙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떠났다던가 동물들이 가라앉는 장면이라든가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지만 그걸 계속 조금씩 한 컷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빙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작가가 담고 싶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환경을 좀 따로 떼어서 환경만 아이들이 이 책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도 나왔고 고학년에 가면 이제 기업, 경제 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우게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 초점 만들어서 좀 나눠서 고민을 해서 오자라고 해서 한 그림책으로 3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3가지 방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책이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렇다면 이거를 분야를 좀 세분화해서 활동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활동지가 만들어지는구나. 다른 시선으로 이걸 선생님들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같은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그때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같은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꼭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올해 아직 저 이코노미 대상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다양한 경제활동 사례를 통해 가게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하고 가게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을 탐색한다. 라는 성취 기준과 자유경쟁과 경제의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거는 아예 약간 좀 그런 저희 나라의 이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4학년에 합리적 경제활동의 시작이 있어요. 소비가 무엇이고, 네, 생산이 무엇이고, 이거의
샷이 전 활동이 4학년 교과서에 2015에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개정이 22가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변화가 돼 있을 것 같긴 하나 이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2022에 있어요.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기업과 소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빙수 가게에서 빙수를 팔게 된 이유, 빙수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쵸, 어떤 걸로 생산을 할지 결정하는 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빙수 가게 사장님께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습지를 풀기 위해서는 좀 그런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윤, 그 다음에 소비, 선택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일부러 좀 써봤고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그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가게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죠. 공장화를 시키고 네. 그래서 생산을 쉽게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기계를 이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아이들이 찾아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책에 되게 소소하게 숨어있는 그림들이 되게 많은데 경제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그러네. 자본주의의 맛 자본주의. 네, 이런 그러네요. 것들을 공부하시고 푸드 콘테스트도 나가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써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빙수 가게의 위기가 여러 번 닥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해결했는지 전 좀 생각해보게 했어요. 그래서 얼음산이 작아지면서 동물들이 떠났을 때는 하루에 1000그릇 팔던 걸 500그릇만 팔고 가격을 올리자라는 방법을 찾았고, 얼음산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때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냉동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한 조각의 얼음이 남았을 때 한정판으로 만들자. 이 방법만 하나하나 얘기해도 다 세 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다 경제 원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그릇을 1000그릇 팔던 거를 반으로 줄이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원리 흐름이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지금 2022 그 사회 교과서의 성취 기준에 보면 07-01 성취 기준이 뭐냐면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탐색한다. 희소성. 예, 사실 이게 희소성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아저씨가. 그래서 요 성취 기준이랑 아주 연관이 깊죠. 연관이 있고 아저씨 결국엔 딸기도 막 사오고 막 여러 가지 막 가지고 오잖아요. 같은 그 영역의 성취 기준에 보면 생산과 소비 활동을 파악하고 인적, 물적 교류의 사례를 통해 각 지역의 및 사람들이 상호 우정 관계를 맺고 있음을 탐색한다. 여기에 또 교류까지도 네, 연결해서 되죠. 그러니까 얘기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 근데 제가 문제를 다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죠.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 이 경제 용어들이라든가 경제 부분들이. 빙수가게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아이들에게 찾아서 설명해 보게끔 좀 써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느냐도 좀 보고 그래서 뭐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했다라든가 빙수 여러 가지 빙수를 생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찾아보게. 근데 조금 문제가 난해하고 좀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거 앞에서 쭉 배우고 정리해 볼 수 있어가지고 경제적 교류 나오잖아요. 그게 6학년에도 교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없던 과일들을 어떻게 가져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빙수 가게를 찾아오잖아요. 이것도 교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랑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가게가 점점점 대기업화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던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조금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질문 만들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제 소비자의 반응을 좀 적어봤어요. 몇 번에 걸쳐서 오르잖아요. 그럴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뭐 없어지기 전에 먹을 거야. 하루아침에 가격이 2배라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증샷 남겨야 하니까 물가도 올랐으니 빙수값도 올라야지. 맛있으면 됐지. 할 때 이 각각의 소비자들이 자기가 소비를 할 때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 반응을 적어주고 그럼 소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비를 하느냐. 어떤 친구는 뭐 맛, 가격, 그다음에 유행. 그죠. 난 유행을 따라갈 그러니까 거야. 그런 것도 인증샷을 있다. 찍기 위해서. 기준이 다르니까 그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 먹는 사람이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으로 사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뭐라고 합리적인 할 수- 소비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탓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일일이 한 번을 내려간 것 같아요. 한정판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전화이죠. 밀지 말아요. 그쵸. 내가 누군지 알아? 저리 비켜. 가격이 2배야. 나는 3배로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막, 열광하고. 네, 더 열광하고 더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다 카드하고 돈을 들고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이제 한 그릇에 15만 원 하는 빙수 등장이라고 하고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소비자들이 특별한 날 자신을 위한 보상 소비, 이른바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가치 소비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게끔 하는 문제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 소비는 합리적이고 뭔가 굉장히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좀 과소비는 안 되고 이런 소비에 대한 가치를 조금 한쪽으로 정해놓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커가는 세상에는 이런 가치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럼 저는 바로 이어서 저는 앞서 선생님이 소비자 합리적인 선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합리적인 소비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지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현상들, 경제적인 거를 어떻게 말 그대로 빌드업을 쌓아가서 원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까라는 질문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봤을 때 이게 소비주로 가기 위한 적당한 질문인지 아닌지도 조금 애매한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있고요. 우선은 아이들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책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1번과 2번의 질문을 넣어봤어요. 빙수 가게가 잘 될수록 빙수 가게는 점점 어떻게 변했나요? 멀리서도 사 먹으러 와요. 그러면서 이게 소비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공급자와 소비자의 모습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2번도 얼음사는 좀 대비가 되게 1번의 입장에서는 빙수 가게는 어떻게 되었나요? 2번은 그러면 얼음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근데 요것도 약간 환경에 걸쳐 있죠 질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질문이. 딱 꼭 집어서 소비만 하기가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어쨌거나 내용 확인 겸 이렇게 쭉 갔고요. 그 다음 3번하고 저는 4번을 좀 연결시켜 보고 싶어서 한 바닥에 같이 문제를 놓거나 나란히 문제가 있었어도 됐을 것 같아요. 3번은 공급자인 아저씨, 빙수가게 아저씨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앞서 선생님이 말한 내용과 거의 같아요. 소비자의 반응이에요. 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내가 쓰면서 이런 것들이 다 경제활동이구나를 막연하게 느끼면서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나름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앞에 선생님 한 부분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 소비자들의 반응들이나 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환경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생각을 환경 쪽에서도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볼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인증샷 남겨야 한다니까, 나의 생각,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그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아니면은 반대면은 반대 생각을 적으면서,
그러면 마지막에는 나는 어떤가로 이제 질문을 이제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물건값은 어떤 경우에 오르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음이 주어들었을 때 오른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질문이고요. 6번에 내가 가진 용돈보다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아니면은 비싼 물건이거나 아니면 희소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뭐 이렇게 질문을 조금 수정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남들이 다 사는 물건을 나도 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예상 답변을 생각해봤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만약에 답변을 할까? 이게 합리적인 소비를 앞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서 답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배우고 온 아이들이라면 뭐가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리스트를 써보고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모아서 그렇지 그렇게 모아서 한다든지 써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요 6번 같은 질문은 아까 내 용돈보다 비싼 물건을 살 때로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 아까 남들이 다 유행하는 물건을 살 때 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이제 다양하게 그냥 바꿔도 되고, 아니면 질문 하나 더 넣어도 되고. 내가 물건을 살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생각을 가지고 할 거는. 내가 네. 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물건을 사는지, 최근에 내가 산 물건들의 리스트를 적고 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저는 이제 그림책 속에서 나의 용돈 생활을 한번 넘어와 볼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끔. 이거는 실과? 네네. 5학년 실과에 합리적인 소비가 바로 나와요.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가장 아이들 수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수업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물건값이 아닌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면 나는 어떤 고려를 위에 중에서 어떤 소비자 것들을. 패턴을 봐도 되고, 아니면 자기만의 소비 패턴을 뭐 생각하면서 기준을 생각하면서 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앞에 여기랑 같이 섞어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부분이 비슷하잖아요. 여기다 신문기사라서 그러면 가치 소비에 대한 뭐에 대한 토의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거, 뭐 국어 시간에 지금 토론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토론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반대한다 라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있다. 맞아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토의 토론문을 써서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눠보게 하는 수업까지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활동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교과서 성취 기준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성취 기준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전 학년에 걸쳐서 성취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2학년부는 지속 가능성 요것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속 사람, 자연,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생태 탐구 이런 것과 생태계 부분이 있어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제가 보기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얼음산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나?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 저기에 보면 그쵸, 이렇게 추운 지역에 대한 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나와요. 사람들 옷차림이나 아니면 환경 같은 것들 보면. 그래서 그거 공부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성취 기준이 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변화를 탐구한다. 딱이죠. 그 다음에 3, 4학년 다른 성취 기준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공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천 계획을 세우며 생태 감수성을 기른다. 이 부분도 환경이랑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했고요. 5, 6학년부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 이것도 지구온난화랑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고학년들은 대부분 지구환경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삶의 의미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책임,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미래를 위한 실천 방안 찾기, 이것도 얼음산 빙수가게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관련되는 책을 찾으신다면 요 책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숨은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장면, 우리가 깊게 본 장면이 달라요. 네. 저는 제가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여기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뽑아서 여기다가 문제를 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확실히 정하고 가면 문제가 좀 정돈되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그림책, 우리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다루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딱 구분을 하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딱 느껴지네요. 1번에서 네. 저번에 답전 선생님도 먼저 내셨는데 답을 예상을 해보면 주인공인 빙수 가게 아저씨는 왜 빙수를 팔게 됐죠? 가진 게 어른밖에 없어서. 어른밖에 없어서 그런 그렇게 단순한 나오죠. 그런 네, 단순한 네. 질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인 네, 거죠. 네. 내용 처음. 확인하는 거고 네. 그냥 얼음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처음에는 주변에 어른이 많아서. 얼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전 2번에서 이 그림이 왜 동네 환경을 어떤지 찾아보는데 왜 이 그림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그림에 사람들이- 그게 나와요. 중얼중얼거리는 이 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말들을 네. 과일은 비싸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함께 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없는 거 그런 게 나와요. 추운 동네라 과일 구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뭐 딸기맛 빙수도 만들어 보게. 나는 망고라는 과일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런 걸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뭐 자연환경, 인문환경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청어 거예요. 빙수는 어때?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쉽게 만들 수 그러니까. 있는 바닷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 선택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거를 보는 거예요. 보고 네. 그 뒤로 가면 이것들을 아저씨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를 또 이제 생산과 소비 쪽으로 본다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그걸 아저씨가 잘 듣고 있다가 만들거든요. 다. 돈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올 수 있게 되는 있게 되는 거고 여기가 근데 어디죠 장소가? 나무 밑에 빙수 가게가 있어. 이미 빙수 가게는 있어요. 원래 원래 이게 있어요. 동물들이 많았던 거죠. 그치. 2층 집이군요. 이런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동물들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빙수 가게가 조그맣게 구석에 이렇게 있고 동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 그림책에 그 말이 등장해요. 네. 아저씨는 이제 얼음 말고도 가진 게 많아졌지. 이 문장이 되게 확 와닿아가지고 그냥 이 말을 같이 썼어요. 연산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그럼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얼음산 자꾸 줄어들어요 라든지 이제 그런 대답을 사실 생각하고 낸 거였고요. 다른 이것만 딱 봐도 그러면 맛집 투어. 그러니까 아저씨는 돈이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에서 바로 장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맛집이 될 수도 아저씨는 그럼 가진 게 많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집의 크기는 아까 전보다 좀 사실은 그대로지만 약간 크게 그려놓고 동물들 뒤에 이제 얼음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애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점점 네, 내려왔다. 갈 곳 없어서 이렇게 네. 그럴 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가진 게 점점 막 많아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요. 이 장면에 이 장면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일 때문에 아저씨와 동물들이 서로 다른 고민을 해요. 아저씨가 이를 어쩐담? 얼음이 없어지니까 아저씨가 이 얼음이 없어지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저씨의 고민은 이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아저씨는 고민이 깊어졌고 동물들은 하나둘 얼음산을 떠났어. 그러면 아저씨가 저 고민을 할 때 같은 일에 벌어졌는데 아저씨는 이 고민을 할 때 그럼 동물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 라고 해서 4번을 만들어 본 거였어요. 동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서로 일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 너무 상반된 고민을. 그 고민이 뭐였을지 한번 써보자. 써보면 그냥 답이 동물들은 뭐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러니까 난 이제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네. 뭐 살 곳이 없네. 어떡하지? 이런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아저씨는 얼음이 자꾸 줄어들어? 어떻게 해야 사업을 더 잘해야 되나라든지 막 이렇게 네. 그런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와봤고요. 5번은 그냥 얼음산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게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전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덥게 만들어서. 이미 이제 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안을 더 덥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쁜 짓만 계속하는 거죠. 이게
옷차림도 확 달라졌어요. 그치.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그렇구나. 안에서 먹던 빙수 먹던 사람들은 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반팔 반팔.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우면 아무래도 시원한 걸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됐죠. 제가 보면서 아저씨가 자꾸 나쁜 짓을 한다고 이제 음. 얘기하는 거, 이건 환경적인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책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 아저씨는 계속 나쁜 짓 하는구나라고 보이는데, 이걸 정말 생산과 소비의 경제 개념으로 보면 당연하죠. 아저씨는 그쵸, 당연한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훌륭한 거죠. 기업가이죠. 응. 훌륭한 기업가이죠, 응. 아저씨는. 네, 장사 수완이 아주 좋은. 네, 그래서 녹아내리기 시작한 그래서 거죠. 네.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덥게 만드니까 그래서 녹아내려서. 질문들은 사실은 그림책에 있는 문장들에서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문장에 보면 이제 얼음산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언제나 꽁꽁 얼어 있을 것 같던 얼음산이 말이야. 네. 이 언제나 꽁꽁 얼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주는 어감.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거 하는 하는 것들 중에. 그 그래서 소비에서 얼음산이 사라지는 거 외에도 녹아버리는 거지. 글자가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떤 그래서 뭘 이게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죠? 의미인지를 묻는 어떤 거거든요. 의미가 뭘까? 근데 이게 지금 아저씨가 막 얼음산을 다 그렇게 없애고 난 다음에도 이 아저씨는 더 성공하기 위해서 또 고민해요. 어허, 이를 어쩐담? 아저씨는 분명 좋은 생각을 또 할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배경으로 보이는 이 장면들을 보면 이 동물들이 눈물방울 같잖아요. 맞아요. 전 눈물방울로 보였거든요. 동물들 하나하나가 눈물방울처럼. 근데 이 아저씨는 이 동물들로 인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아저씨는 그냥 끝까지 기업인으로서의 그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제 그 뒷 배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니네가 한번 찾아서 써봐라. 이제 그런 의도로 낸 질문이죠. 요게 하나 남았죠? 아저씨네 공장이 이제 다 가라앉았어요. 다 가라앉았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고민이 되겠죠. 어허, 이를 어쩐담? 하지만 이때 이미 동물들은 네, 이게 맞아. 전 이 색깔도 아주 깊은 바닷속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물들이 애들 입장에서는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있고. 네, 네. 7번에 제가 놓은 거는 그림책 2개 장면을 가지고 온 거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남은 이 장면이랑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딴다. 네. 해서는 네, 결국에는 얘네마저 그쵸. 가라앉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 이렇게 네. 이제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동물도 다 죽었겠구나.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라고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한번 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얼음덩이까지 얻은 아저씨가 이제 사업을 막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아저씨가 어느덧 이렇게 노인이 돼요.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림만 딱 봐도 알잖아요. 부유하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허, 이를 어쩐담? 맞아요. 이 말이 아까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빙수 아저씨가 또 하나 떠올린 아이디어. 뒤쪽을 보면 이제 감이 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아저씨는 어떤 네. 변화를 겪게 될까? 또 그럼 애들이 또 바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저씨는 얘기를 시스루트 해주니까. 할배 주스를 팔 테고, 그러면 그 아저씨 아이디어 때문에 이 아저씨는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 책을 사실은 뒤에 이렇게 보면 또 힌트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죠. 그 시스루트 주스를 팔려면 그걸 어디에다가 담아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런 내용도 한번 써주고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환경적인 면만 봤을 때 질문이 다 그랬으니까 그럼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책을 썼을까?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파악했느냐라는 질문이 10번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끝맺음을 내봤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그림책을 본 그리고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저는 이 장면에서도 좀 다른 게 우선은 가장 큰 게 애들이 아닌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와, 할아버지가 돼서도 저렇게 욕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멋져. 가진 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계속 갖고 싶다. 또 이렇게 나이가 들은 이래서 작가가 일부러 할아버지를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끝없는 욕심. 그냥 그 아저씨가 고민해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왜 할아버지라고 했을까? 또 됐고 또 한 가지는 어느덧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북극이 이렇게 변한 거 아닐까? 아까 계속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지구 전체가 그러면 온난화를 해서 이제 네. 얼음도 없고 옷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라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어쨌거나 생각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 아니면 생산, 기업 이런 거랑 환경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요즘 더욱더 많이 나오는 게 아까 해주신 질문들에서 얼음 빙수가 이렇게 됐을 때 아저씨가 이런 좋은 생각이 떠올렸어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원인이 결과가 되고 다시 또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저씨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빙수, 그러니까 얼음산이 다시 이렇게 나쁜 결과로 나타났어요로 계속 물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질문 중에 얼음산이 작아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에 연계해서 이거를 환경이랑 같이 기업이랑 하면 환경을 지키면서 빙수 가게도 하고 뒷이야기를 바꿔보는 맞아요. 활동으로 그 문제도 좋은 것 또 같아요.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을까요? 대기업화 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네 작은 가게였던 빙수 가게가 점점 대기업화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네에서 나오는 재료를 소비하는 그런 것도 탄소 발자국 줄이는 데 도움이 맞아. 된다 이런 것처럼 빙수 가게도 원래는 그 주민들이 이용하던 가게인데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점점 크루즈선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 동네 사람들은 못 먹었을 외국에서 거야. 왔죠. 그래서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맞아, 갔잖아요. 얘기했었죠. 그 동네가 갑자기 관광 네, 명소화되면서 네. 땅값 올라버리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한정판 빙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말 부자들만 사 먹을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고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렇죠. 그렇게 아까 사회 아까 문제죠. 거기서 네. 한정판 살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맞아. 한정판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확실히 한국 분이 많으신가 굉장히 한국 분이 책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이 책은 진짜 산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동시에 같이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 흔히 요즘 많이 나온 옷으로 이루어진 강 이야기, 패션 맞아요. 이야기. 어쨌든 얘는 네네. 소비하면서 계속 없어지는 자원이고 네. 이거는 계속 쌓여가는 강 이야기 네. 뭐 이런 거랑 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기사들도 많아서 아까 전에 가치 소비 기사도 있고 뭐 우리 뭐 브라질 아니 그래 아마존 다 열대우림을 파괴해서 소 길러서 패티 만들고 햄버거 이런 거 만든 기사도 한참 많았고 그런 것과 충분히 연관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건 네. 확실히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어서.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만약에 이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이나 내 생각을 적으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환경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면까지 배우고 와서 가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가치 소비를 좋게 얘기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내가 철학이 있고 그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기본적인 잘 다듬어진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가치 소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과 그냥 맞아요. 가치 소비라는 명목하에 소비를 하는 거는 좀 다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야 맞는 거죠. 네. 합리적인 그래서 소비가 어쩔 수 무엇이고,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나에게 돈이 한정돼 있고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좀 알고 배우고 생각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 소비라는 걸 무작정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좀 생각해보는. 이 관련 문제들을 두 번을 애들이 다 풀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합리적인 소비나 환경적인 도덕적인 문제나 이거를 잘 배웠는가, 잘 배웠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두 번 풀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 말한 거, 더운데 안 먹을 수 있나? 맛있으면 됐지. 물가가 올랐으니 빙수값도 올라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그다음에 우리가 금방 얘기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쓰게 한 다음에 자기 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이도 확인할 수 있고 교사도 그래도 잘 배웠구나. 기본은 가르쳐야 되는 게 막 이러고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지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르쳐 보거나 이거를 세 개를 다 수업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문제를 만들어 본 거는 국어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교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쌤 얘기처럼 주제를 정하고 문제를 만드니까 확실히 그 부분, 확실히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눈에 보이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확장돼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림책도 그렇고 요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경제 주제로. 그러다 보니 질문 만들기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또 나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